안녕하세요. 이비즈니스 한민철입니다. 오늘은 4강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오픈했죠.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근데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만 알아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멤버십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숨은 비밀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거예요. 사실 그게 더 메인일 수도 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천객 만내라는 말입니다. 보통 옛날에 중국집 같은 데 가면요, 그 벽에 붙어 있었어요. 천객 만내. 1000명의 고객이 1000번 오세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건 약간 신조어인데요. 만객일례라는 말이 있어요. 10,000명의 고객이 한 번만 와도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생각해요. 한 명의 고객이 1000번 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00명의 고객이 한 번만 오는 게 좋을까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게 좋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어떤 게 좋을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0명의 고객이 한 번 올 것인가, 한 명의 고객이 1000번 올 것인가. 자, 1980년 후반부라고 할게요. 그때쯤에는요, 실제로 저도 아직 어릴 때요, 수돗물에 물 먹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사 먹는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는 물도 사 먹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긴 했는데, 요즘은 물값이나 음료수 값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낭비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거 다 돈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정수기가 이겁니다. 이거 사진 찾는 거 좀 힘들었어요. 웅진 코웨이 본사에 가니까 이 사진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화질이 깨지긴 하는데, 이게 최초의 정수기랍니다. 1980년 후반에 만들어진 정수기인데요. 1980년 후반이면 그때도 물을 사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던 시절이었고요. 정수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고요. 물은 수돗물 먹거나 끓여 먹거나가 다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정수기가 탁 나타났으니 더블다 하고 나타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거 뭐, 물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다들 생각했는데, 그러면 웅진은 그때 당시에 시장에 어떻게 침투했을까요? 웅진이 머리를 썼습니다. 30만 원 주고 정수기를 사라고 하면 안 샀을 거예요. 근데 월에 5,000원씩만 내세요. 그리고 한 2년 쓰시면 그냥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5,000원 정도를 푼돈으로 생각하고 렌탈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렌탈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게 정착한 곳이 이 정수기 렌탈 서비스가 아니었나 싶어요. 자, 여기 첫 번째입니다. 계속 생각해 보세요. 천객 만내, 만객 일례. 두 번째입니다. 엘리베이터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지기 전 건물에 뼈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엘리베이터 빈 공간에다 엘리베이터를 세워 놓거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번 하면요, 일반적인 엘리베이터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가 들어요. 비싸죠. 그럼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업체는요, 돈을 많이 벌겠죠.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이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아니라요, 유지보수. 기존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월에 한 번씩 유지보수를 해주는 거예요. 자, 설치는 꼭 필요한 거 맞죠? 유지보수는 꼭 필요할까요? 사실 별로 안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안전에 관련돼서. 그래서 법적으로 매월 관리비를 주고 관리업체로부터 관리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인데요. 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하는 회사는요, 월에 관리비를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받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사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치를 하시겠어요? 유지보수하는 회사를 하시겠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설치를 한다고 봅시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엘리베이터 한번 설치하는데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월에 한 2대 정도 설치했다고 생각할게요. 그럼 월에 1억 벌었죠. 자, 유지보수 회사가요, 유지보수 한 대가 20만 원인데 그걸 한 500대 정도를 관리해요. 그렇게 1억을 벌어요. 자, 둘 다 똑같이 1억 벌었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설치는요, 없던 걸 계속 만들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업을 다녀야 돼요. 새로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곳을 계속해서 찾아다녀야 된다는 단점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요, 한 번에 고객이 정해지고 나면 그 고객이, 저희가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 고객이 저에게 매월 20만 원씩 줍니다. 실제로 실제로 대구에 분포하고 있는 엘리베이터 회사들이, 유지보수하는 회사들 중에 아주 대형사를 제외한 어느 정도 약간 힘 있는 회사 정도는 월에 실제로 500대 정도를 유지관리 하거든요. 거기 사장님들은 월에 이렇게 번다는 거죠. 아, 좀 전에 이 사진 보이시죠? 제 친구입니다. 이분이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뿌듯하네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이야기. 자, 세 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부터 멤버십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이버 멤버십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의 멤버십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멤버십 이야기들을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쭈루룩 훑어드릴게요. 쿠팡에 와우라고 있죠. 로켓 와우라는 서비스인데요. 이것도 멤버십이에요. 월에 2,900원만 주세요. 그러면 다 해드릴게요. 그리고 30일 이내에 무료 반품 다 받아드릴게요. 남는 게 있어. 아니 1,000원짜리 물건을 사도 다 무료 배송해. 묻지마 반송까지 다 해준대요. 그래서 쿠팡 항상 적자 나는 거 아니야? 보세요. 아까랑 똑같은 경우예요. 우리나라 인구 몇 명?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 중에 10%만 쿠팡을 쓴다고 칠게요. 그냥 가정해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10%만 쿠팡 와우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요, 매월 우리 일반 고객들은 쿠팡에 2,900원씩 500만 명이 주면 쿠팡은 월에 150억 원을 고객으로부터 받습니다. 저번 시간에 쿠팡이 저희 돈을 2달 눕힌다 그랬죠. 2달 눕혀서 60억을 벌어요. 고객 유치를 해서 매월 150억을 벌어들여요. 자, 여러분들 1,500억을 한 방에 받는 게 좋을까요? 150억을 10번에 나눠 받는 게 좋을까요? 10개월 후에 1,500억을 줄게요. 또는 지금부터 150억씩 나눠서 10달 줄게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어요. 계속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받잖아요. 그 돈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자, 아마존. 사실 쿠팡이 아마존을 보고 카피캣 한 게 맞습니다. 아마존은 프라임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자,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어요. 서부에서 동부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약 10시간이 걸려요. 국내선인데 10시간. 완전 해외 가는 것 같죠? 그렇게 먼 거리를 당일 배송한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걸 가능하게 했던 게 아마존이 각 지역마다 물류센터를 지었던 거예요. 되게 낯익은 상황 아닌가요? 쿠팡이죠. 쿠팡이 아마존을 카피캣하고 있는 겁니다. 물류센터를 두니까 당일 배송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12.99달러를 월에 내시면 당일 배송해 드릴게요. 무료 배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 30일 이내 무료 반품 이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자랑거리인데요. 미국은요, 묻지마 환불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30일 이내 고객이 입어서 뜯었든 찢었든 뭘 했든 30일 이내 갖다 주면 반품이 돼요. 황당스럽겠지만 그런 현실입니다. 그 다음 넷플릭스 요즘 핫하다 그랬죠. 넷플릭스 월 구독료는 9.99불입니다. 약 10,000원 정도 하죠. 월에 10,000원씩 결제하고 볼 만큼 재밌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면 넷플릭스에는 고객이 몇 명쯤 있을까요? 127만 명이 있습니다. 127만 명 중에 월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약 90만 명이고요. 90만 명이 10,000원씩 결제를 했다고 칠게요. 물론 조금 더 하겠지만 환율 때문에. 넷플릭스는 매월 가만히 117억을 벌어들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매월 벌어요. 1,000억을 한 번에 벌 거냐? 117억을 10번 나눠 벌 거냐? 어느 게 중요한지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멜론 같은 경우는요, 숨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멜론 같은 경우도 다들 스트리밍 서비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멜론에 또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수익 모델이 하나 더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저걸 아까 전처럼 100만 명이 가입을 해서 쓰면 큰 돈을 매월 받지 않을까요? 그거 말고 멜론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뭐가 있을까요? 멜론은 뭐가 있나요? 음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작권료라고 하죠. 네, 자식의 손자까지 먹고 산다는 그 저작권료. 멜론은 이 두 가지로 돈을 법니다. 그 외에 일반 작은 업체들은 약간 비슷한 멤버십 같은 건데 이런 걸 해요. 예치금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 회사가 유니폼 회사잖아요. 저희한테 다른 작은 소규모 업체들이 뭐 티셔츠를 10장씩 30장씩 사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돈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100만 원씩 저한테 먼저 선결제를 해두시면 편안하게 그때마다 소진시키면서 쓰세요. 대신 먼저 선결제 했으니까 제가 103만 원 충전해 드릴게요. 그러면 3만 원 더 이득이시잖아요. 이득 보시고 먼저 충전해서 편하게 쓰세요 하는 걸 예치금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예치금 넣을 수 있는 장면이고요. 여기는 우리 회사 홈페이지예요. 우리 회사에도 500만 원을 선결제 할 수 있어요. 선결제 하셔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선결제 서비스 왜 하는 걸까요? 500만 원 먼저 선결제를 받고 서비스로 10만 원을 넣어줘요. 아니 쓸데없이 10만 원을 왜 줄까요? 또 하나, 이 하나투어인데요. 하나투어 말고도요, 이렇게 자기네들 개인 회사 상품권을 많이 출시를 하거든요. 상품권을 나눠주기도 하고 팔기도 해요. 아니 돈으로 신발 사면 되는데 왜 그걸 상품권으로 굳이? 왜 그런 걸까요? 지금 보여드린 모든 것들이 동일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플러스 멤버십인데요. 네이버가 최근에 이거 출범을 했죠. 크게 대단한 게 없어 보이긴 한데 잘 보시면 월에 4,900원만 내면요, 네이버가 주고 있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립금을 5% 충전을 해주는데요. 만원짜리 물건 사면 500원 충전해줘요. 맥스 8.5% 그러니까 850원까지도 적립금으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만원짜리 사면 약 9,000원에 산 거랑 비슷해요. 그럼 이건요. 내가 월에요. 이거 5%만 칠게요. 월에 네이버로 10만 원만 소비한다? 그러면 무조건 가입하는 게 낫죠. 그죠? 저거 5,000원 내는 거랑 적립금이 상세가 되니까요. 두 번째로 웹툰을 볼 수 있다. 뭐 이것저것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좀 유의하셔야 되는 거. 요 플러스 화면이 없으면 이거는 플러스 멤버십 제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가 플러스 멤버십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드렸던 많은 것들의 공통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제쯤 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회사가 만약에 돈이 없어요. 우리 회사가 돈이 좀 짧아요. 많이 없어요. 이렇게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하고 싶은데 현금이 없어요. 그럴 때 뭘 하면 되나요? 예치금 서비스를 하면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 회사에 한 번에 1억씩 돈 주는 분들 고마운데요. 한 번에 1,000만 원씩 매월 주시는 분들이 고마울까요? 안 고마울까요? 회사는요, 운용자금이라는 게 있어서 매월 쳇바퀴처럼 돌아가야 되는 게 있어요. 결제대금 내야 되고, 신용카드 내야 되고, 급여 줘야 되고, 이렇게 돈이 계속 굴러줘야 되거든요. 큰 돈을 한 번에 들고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아무리 큰 돈도 있어도 이렇게 구르는 돈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운용자금이 확실히 있어주는 회사랑 그렇지 않은 회사랑 건전성이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러니 회사에 현금 확보가 필요한 순간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자금 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네이버가 돈이 없어서 멤버십을 할까요? 아니에요. 그죠? 쿠팡이 돈이 없어서 쿠팡은 적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칠게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가 멤버십 해가지고 굳이 고객에게 덮어주려는 이유가 뭘까요? 네이버가 이탈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네이버가 돈 없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먼저 고객들에게 5,900원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그 돈을 확보해서 운용자금을 쓴다? 아니에요. 귀찮아요. 그게 아니라 고객이 빠져나가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회사가 상품권을 내거나 예치금을 넣거나 멤버십을 한다는 건 기업이 강력한 기업이면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기업들은 현금 유동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많아요. 여러분들 회사 갔을 때요, 재무과에서 누가 이런 말을 한다고 칩시다. 사장님, 회사 현금이 너무 모자라요. 어떡하죠?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장님이 되셔도요, 현금이 필요하실 때 이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직원이 되시더라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할 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제안하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